박경기 아산시장이 실거주는 아산에 하면서 서울 더블역세권 지역의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담 천안시 의원이 2010년부터 천안에서 개최됐던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개최권을 타도시에 뺏긴 천안시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천안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에 있어 왜 시방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 배성민 천안시 의원으로부터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997년 K리그 득점왕에 오른 김현석 충남아산FC 사무국장이 올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6학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안TV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안TV에서도 보도한 바 있던 아산시 은봉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문제가 소송전 등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현황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채 아산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박 시장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리 곱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관련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경기 아산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성파구 잠실동 소재 L아파트 한 채를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시장이 신고한 L아파트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과 바로 닿아 있었고 롯데월드타워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에게 물으니 아파트 가격은 20억대, 전세도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결같이 단지가 2호선과 9호선에 닿는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개발 호재도 있어 선호도가 높고 거래도 활발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임대 보증금 2억에 전세를 줬는데 거래가를 감안해보면 헐값 전세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재산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아산에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박 시장의 부동산 소유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아산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에 집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시면서 재테크는 그쪽에서 하시고 이쪽에서는 일만 하시고 하는 거는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공직에 출마하시지 않고 일반 시민이면은 뭐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주택에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은 공직 아니겠습니까? 막중한 권한과 또 책무가 있으신 분인데요. 또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분께서 이중적으로 아산시장으로서 다른 곳에 적을 두고 계시고 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보냈는데 박 시장은 구두로 워낙 비싸 보증금 2억을 받고 반전세를 내줬다. 본인은 5년 전 아산에 내려와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열심히 일하기보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다는 점을 공직자들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천안시는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를 2년 단위로 총 5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했고 2년 뒤인 올해 다시 재개됩니다.
하지만 재개되는 행사의 개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천안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박람회는 11월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최근 있었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의 개최권을 타도시에 뺏긴 것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시는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며 첫 행사 이후 5번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외 농기계 업체 관계자들과 농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사실입니다. 이랬던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는 2018년 행사 이후 천안 시민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된 이후 바로 올해 개최돼야 하지만 깜깜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개최권이 타 도시로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이 점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개최지 변경 사유가 개최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고 집행부가 무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유발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매우 큰 효과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이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서 실제로 말하는 우리 시로부터 다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70만 천안 시민과 우리 천안시 한 몸 한 뜻으로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를 지켜오면서 농기계 수출 규모도 10억 달러로 성장시켰고 변반한 행사도 없는 우리 천안에서 국제 행사로 명성을 돌리며 천안시의 국내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세계 5대 박람회로 성장시켰고 농기계 협동조합을 천안시 선거읍에 유치하는 쾌거도 전임 시장께서 이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구어낸 대규모 국제 박람회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기회를 가져오는 박람회를 우리 천안시는 대구시에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개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능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기존 개최지였던 천안 삼거리 공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천안 종합운동장, 천안 야구장 등을 대체지로 검토했지만 집안 침하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 문제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담 의원은 충분히 사전 준비를 통해 대체할 개최 장소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이를 행하지 않아 농기계 협동조합 등 관련된 기관들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농기계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제가 생생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천안시에서 유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분들을 서울에 가서 만나보고 인터뷰도 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이 받은 상처가 또 공공기관끼리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컸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 김종영 농업환경국장은 농기계 협동조합이 천안에 자리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도 천안에서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올해 4월 천안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성성 호수공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최근 천안시 의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연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지난 4월 준공된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나무 데크에 대한 부실 시공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성민 의원은 지난 1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난 공사 시방서에는 잎해나무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핀 방식을 이용해 데크를 조성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공 후 2, 3년도 아닌 6월 초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배 의원은 당초 시방서에 있는 잎해나무 재질 등급은 상당히 단단한 재질이지만 실제 시공에 사용된 나무는 그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이라며 사업비 때문에 최초 설계를 바꿔서 시공을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방서를 모두 읽어봤지만 피스를 이용해 하자 보수를 한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지금 성성호수공원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시방서대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방서에 보면은 잎해나무를 사용되어 있고 피임공법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시방서대로 잘 되었다고 하셨고요. 뭐 그러니까 준공도 됐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시방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시방서에는 피스를 이용해서 하자 보수를 해라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에 김종영 농업환경국장은 민원에 의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무 재질이다 보니 물 위에서 수축과 팽창이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우선은 나무가 일정하게 판판하면은 저런 증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나무가 특성상 이 나무의 예. 특성상이요. 예. 가장 튼튼한 재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틀림이 거의 적은 재질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자재를 제대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깨지지도 않고 뒤틀림도 없을 거라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게 실내에 만약에 시공을 했다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특성상 야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증상이 심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자가 찾은 성성호수공원에 설치된 나무 데크에서는 삐걱거림과 들뜸이 심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성성호수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나오는데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기도 하고 불안하더라고요. 또한 들떠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걱정이나 많이 되더라고요. 천안의 새로운 휴식처로 떠오르고 있는 성성호수공원이 안전은 물론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종료된 K리그2 득점왕에 충남 아산 FC 소속 유강현 선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팀은 물론 자신의 선수 인생에 큰 획을 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충남 아산 FC 사무국장으로 올해 부임한 김현석 국장은 1997년 K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 선배 김현석이 본 후배 득점왕 유강현의 올 시즌 플레이는 어땠을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리그 레전드 선수로서 울산현대를 1996년 K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김현석 현 충남 아산FC 사무국장은 이듬해 리그 득점왕까지 오르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후 지도자와 행정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올해 충남 아산의 주전 공격수로서 무려 19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유강현의 활약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유강현의 활약이 조금은 의외였다면서 아산에서 그가 갖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좀 결정력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골 넣는 어떤 뭐 냄새를 맡는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위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반의 반 템포 빠른 뭐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르쳐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강연히 내면에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5년 포항에서 데뷔해 이듬해 대구 FC로 팀을 옮겼고 이후에는 아마추어 무대와 해외 무대를 전전하던 유강현은 지난해 경남을 거쳐 올해 아산에 입단했습니다. 올 시즌 유강현은 40경기에서 19골 2도움으로 자신의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선배 선수이기도 한 김현석 국장은 유강현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공격수가 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당장 내년을 봐서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만큼 골을 절대 못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유강현이라는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견제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또 상대팀들은 분석해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을 봐서 진짜 유강현 선수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선수가 되냐? 막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설 수 있는 선수가 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일부 가도 무방하다고 보고. 아쉽게도 올 시즌 20골의 고지를 넘지 못했던 유강현이 다음 시즌에도 아산에서 수준급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외자 유치를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출국한 김 지사는 영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반도체와 전기차 소재 및 부품업체 5곳에 대한 6건으로 2억 달러 안팎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첫 방문지인 런던 챔즈강 인근에 자리한 신도시 도크랜드에서는 내포 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영국 일정 후 프랑스에서 2건의 투자 협약, 룩셈부르크로 건너가서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 부품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반도체 진공펌프 업체와 협약 후 돌아올 예정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자 유치 출장은 투자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인 외자 유치 발판을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 큰 화두인데요. 충청남도 역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충남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대주제 아래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정책 제안 등이 진행됐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지난 9월 언더2 연합 총회에 아태 지역 의장으로 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충남도가 이를 위한 비전과 핵심 가치, 분야별 전략 등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인체 감염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는 현재 AI 인체 감염증에 대한 사례는 없으나 매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전자가 검출되고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어 인체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어 이 같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I 인체 감염증은 AI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이나 이들의 배설 및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 접촉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를 접촉했거나 살처분 관련 참여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했다면 즉시 인근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천안TV에서도 보내드린 바 있던 아산시 은봉 복합문화센터의 공사 지연 문제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소송전이 불거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아산시가 시공사인 H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중단된 은봉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센터 건립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협력업체가 아산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산시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자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며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현재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고 공사장 주변엔 폐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는 등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산시는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유치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소송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이 사업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직했던 부분이고 법적 분쟁이라든가 유치권 이런 문제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는 그러면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새 업체를 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끝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현 상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아산시는 지역화폐 아산페이에 대한 할인율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방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진행하고 있던 지역화폐 정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산시가 지역화폐와 관련해 걱정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아산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아산페이의 할인율을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산시의 올해 아산페이 발행 규모는 지류 355억, 모바일 2,334억 등 총 2,689억 원이며 할인율은 10%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할인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아산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된 재정 규모 정도는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비가 현재 국회에서 이제 전액 삭감된 걸로 이제 검토 중에 있잖아요. 이제 저희 내년 예산에는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거의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향후 국비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해 증액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비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현행 10%를 유지한다는 게 박경기 시장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 경찰청 112 순찰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 순찰차의 평균 도착 시간은 4분 12초로 이는 전북과 대구, 서울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빠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도착 시간 단축률은 2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 접수 시 내 가족의 일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정성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시군 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정 의장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공주시의회 윤구병 의장으로부터 처음 시작됐으며 두 번째 순서였던 정 의장은 다음으로 이종담 부의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아산서각회 지도교수로 제24회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 대상, 제18회 백제 서각대전 대상 등 화려한 이력을 보유하고 계시는 한국서각협회 아산지부 김명섭 지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서각협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서각협회는 1981년도에 설립된 한국을 대표하는 그 서각 단체입니다. 전국에 15개의 지회가 있고 또 40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 활동으로는 매년 전국 서각인들이 참여하는 서각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지회 지부전이 실시되고요. 또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매년 해외 교류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충사에서 서각전이 열리는 중인데요. 언제까지인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결의가 지킨 위토, 결의가 세운 현충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에서 한 달간 열리고 있습니다. 1931년도 일제강점기에 충무공의 묘지와 위토가 경매에 처분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2만여 개인과 단체에서 성금을 모아 묘지와 위토를 되찾고 남은 돈으로 현충사를 준건하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90주년에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낸 결의의 정성에 감동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서각 사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서 서각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위토라는 주제가 좀 생소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뜻깊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성금에 참여한 많은 사연들은 모두가 감동적이었지만 전국적인 성금 참여의 도화선이 된 황용소, 황영희 어린 남매가 그 벙어리 저금통입니다. 그것을 털어서 기금함으로써 그 성금 모금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요. 그 밖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기생이 올시다라고 시작되는 어느 기생의 편지가 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시작되는 또 기생의 편지가 좀 감동적이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부장님이 느끼는 서각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서각은 이제 글자를 나무에 새기는 입체적 작업입니다. 그 나무의 따뜻한 질감과 또 다양한 색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다른 분야와는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 있고요. 또 칼과 망치로 섬세한 과정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동안에 무념무상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시 계획이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가깝게는 이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원양에 있는 민속박물관에서 제5회 아산 서각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의 주제는 그 충무공 이순신의 일대기를 비롯해서 충무공의 교지라든지 또 충무공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옛날에 그 벼슬을 하셨던 분들이 추모한 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순신에 관련한 작품들이 줄을 이룰 거고요. 또 충남 지역에 충남 전역에 있는 그 저명한 작가님들이 작품을 찬조해 주셔서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가장 가깝게는 그렇고요. 또 내년에는 봄에 또 충무공 현충사에서 충무공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할 거고요. 또 역시 아산서각 예술제라든지 기타 또 전시회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서각협회 아산지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각이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천안 지역도 그렇고 아산 지역도 그렇고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서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서예와 서각, 서양화, 조각 등을 그 합친 종합 예술이죠. 서각은요. 한번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한국서각협회 아산지부에서는 이제 서각을 배우려는 분들에게 성실껏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더욱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을이 언제 왔는지 싶을 정도로 부쩍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아직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와 독감 같은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마무리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